먹성 좋은 여자애들은 라지 사이즈 피자 2판에 스파게티까지 금세 해치웠습니다.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멈출 줄을 몰랐고 덩달아 마음이 환해진 유경근 씨는 카메라를 들었죠.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을에 그러하듯 귀찮다며 피할 법도 한데요. 딸 예은이를 포함해 거실에 둘러앉은 5명의 친구들은 모두 포즈를 취해줬답니다. 두고 고마운 일이었죠. 다 같이 갔거든요. 한 명도 빼지 않고. 기억은 참으로 얄궂습니다. 삶을 이끄는 것도 주저앉히는 것도 기억이라서 딸을 잃은 그날 이후 유경근 씨는 재차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진짜 세월이 약인가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영화 시네포유의 진행자 김정은입니다. 오늘도 온전히 몸과 마음을 다해 하루를 살아낸 의연한 당신을 위해 들려주고 싶은 위로 메시지 시네포유. 따뜻한 이야기와 멋진 음악이 함께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4월은 찾아왔습니다. 4월의 시간 위에 서서 지나온 시간을 바라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4월은 마냥 따뜻한 봄으로만 기억되진 않죠. 하지만 지나온 시간 속에서 누군가 주저하지 않고 잡아준 손을 기억하며 우린 각자가 보낸 그 세월을 묵묵히 위로합니다. 오늘은 그 위로의 영화로 우리에게 찾아온 작품을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세월 라이프 고즈 온은 2017년 4.16 연대 미디어위원회 활동을 시작으로 그간 세월호 참사를 꾸준히 기록해온 장민경 감독의 첫 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제13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제26회 인천 인권영화제 등을 통해 본래 2021년에 공개했던 작품인데요. 이번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 올해 극장에서 개봉하게 되었죠. 감독은 재작년에 발생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를 일례로 들며 사회적 참사가 거듭되는 상황이 이렇게 뒤늦은 개봉을 결심하는데 영향을 줬다고 설명합니다. 처음 선보이고 관객과 만나기까지 3년간의 공백이 있었지만요. 영화에서 그 시차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세월 라이프 고즈 온의 카메라는 시간 경과에 따른 특정 사안의 변천을 추적하는 대신에 한 지점에 오래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들 사이를 맴돕니다. 참사 발생을 기점으로 삼으며 타임라인을 횡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간대에 속한 인물들을 기록하며 그들의 관계와 사건에 거미줄을 치는 시기죠.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딸을 잃은 유경근 씨,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로 딸을 잃은 황명애 씨, 1999년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참사로 두 딸을 잃은 고석 씨,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에서 아들 이한열 군을 잃은 배은심 씨까지 주요 등장인물들은 총 4명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그 날을 안고 팟캐스트 세상 끝의 사랑 녹음실을 방문하죠. 누구 하나 말을 선뜻 꺼내기가 어려울 듯 하지만 이들 넷 모두 상실이라는 공통 경험이 대화의 발판을 마련하며 다양한 기억을 한자리에 불러 모읍니다. 유경근 씨는 팟캐스트 방송의 진행자이자 이 영화의 길잡이인데요. 유족이 묻고 유족이 답하다라는 인터뷰 방식에서 묻는 역할을 맡은 그와 함께 영화는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된 참사를 톱아봅니다. 불에 타고 물에 가라앉은 곳들 모두 언제 그랬냐는 듯 참사 흔적을 말끔히 지웠고요. 더군다나 거센 반발로 인해 유족들은 그 자리에 추모비 하나 세우기도
참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참사 원인과 미흡한 희생자 구조 과정, 그리고 정부의 기만적인 태도 역시 유족들이 동일하게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1999년 화재가 발생한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은 불법 증축한 건물이었고요. 참사 하루 만에 시신 수습을 종결하고 군인까지 동원해 물청소한 대구 지하도에서는 유족들이 손수, 유골과 유품을 찾아낸 지경이었답니다. 그러니 영화에 등장하는 부모들은 결국 아이의 영정을 품에 안고 거리로 나서야만 했던 거죠. 그때마다 외친 요구사항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로 한결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세월 라이프 고즈 온은 자신의 정치성을 숨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애도를 고민하지 않는 사회상을 과감히 제시하며 변화를 촉구하는데요. 비판이 가해지는 대상은 불법 건축물을 허가한 군청과 진상규명과 재수사 요구를 거절하는 정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추모식과 봉안시설을 거부하는 주민들의 모습은 피해자를 조롱하는 한국의 기괴한 문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일상이 파괴된 유족들에게 남은 희망은 어쩌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빛바랜 가치뿐인 듯합니다. 오래전 미국의 플로리다 총기 난사 사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발렌타인데이에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워싱턴으로 고등학생들이 수업을 멈추고 행진을 했었죠. 수업을 멈추고 학교를 안 나가고 행진을 한다. 이게 그레타 툰베리에게 영감을 주는 사건인데요. 이분들이 자기 정체성을 우리는 피해자다. 그리고 생존자다. 그런데 우리는 체인지 메이커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이 탄생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도 얼마나 슬프세요? 라고 끝내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까요? 라고 묻는데요. 그랬을 때 슬퍼하고 조용히 집에 있어야죠. 라고 하지는 않는 영화입니다. 장민견 감독은 말합니다. 저에게 되게 소중하고 깊이 다가왔던 영화들은 제가 외롭거나 필요한 순간에 제 곁이 되어주는 영화였습니다. 아마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 다가오면 이 영화를 그냥 꺼내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라고 만든 영화니까요. 그럴 때 너무 혼자 고립되지 않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면서 빛과 그림자를 모두 끌어안으면서 인물들은 살아가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웁니다. 세월이 약이라는 헛된 위로 앞에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던 유경근 씨는 마침내 납득할 만한 답을 구하게 되죠. 이한열 군의 어머니 배은심 씨가 물끄러미 한 곳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어디가 약이 있어요? 약이 없죠. 그냥 안고 사는 게 약이죠. 한시도 허투루 흘려보낼 수 없었던 그 긴 세월을 일일이 겪어내느라 잘게 부서진 이가 남긴 사금 같은 말인데요. 그 사금 같은 내용을 추억하듯 마지막으로 이민희 가수가 불러줍니다. 당신의 4월. 지금까지 당신을 위한 영화 시네포유의 진행자 김정은이었습니다. 무탈하고 평온한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봄이 오고 벚꽃은 날리며
기억해. 우리가 서로를 기억할 때 웃는 얼굴로 기억했으면 좋겠어. 세뱃돈 들고 옷 사러 간 신나는 표정. 점심시간 좀 울리자마자 내달